사고 작업선은 부산 영도 소재의 조선소 슬립웨이에 상가되어 있네요. 슬립웨이에 올려져 온몸을 노출시킨 상태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픔을 나누면서 자세히 봐드립니다. 선체 외판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모두 부딪혀서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변형되어 외판의 경우 대부분의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관에서 나오는 축에 연결된 프로펠러도 다 부러지거나 변형되어 프로펠러 축과 프로펠러도 전체 교체 수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선원들이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는 식당과 선원방은 모두 파손되었고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식기 등 생활용품 대부분이 파손 및 유실되어 수리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실은 가장 엉망입니다. 찢어진 외판을 통해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내부의 주기관이나 발전기 등 모든 기계 장비와 각종 전자장비가 모두 해수에 침수되었고 분해나 상세 점검을 통해 정확한 손상 상태 및 수리 가능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계장치나 전자장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수에 잠긴 손상으로는 수리가 쉽지 않을 듯한데 수리업체와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작업선의 손상 모습 잠시 함께 보고 가실까요? 철판 자르는 소리, 용접하는 소리, 각종 중량물을 옮기는 크레인 소리, 그리고 여기에 각종 경음과 이들 작업을 진행 중인 작업자분들의 분주함까지 더해져 조선소 내에 엄청난 에너지와 파이팅이 느껴집니다. 조선소 내의 작업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상 상태에 대한 상세 확인도 진행되었고 선주 및 조선소와 수리 범위도 대충 협의되었으니 본격적인 수리 작업은 밥 먹고 할까요? 여기가 제법 외진 동네인데다 있는 것이라곤 선박 수리 관련 업체들만 모여 있다 보니 식당 자체도 많지 않고 대부분 건설 현장의 한밭집 같은 느낌의 식당만 몇 군데 보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바라는 말이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일본 말이었네요. 앞으로는 사용을 좀 지양하고 건설 현장 식당 등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소중한 한 끼를 제공해 주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5,000원짜리 한 끼 식사에 이런 수준의 음식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이 아닐까요? 생일날에도 못 먹었던 미역국을 여기서 먹네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나게 먹습니다. 식사도 했으니 잠시만이라도 일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겠죠. 손상된 주기관과 발전기, 각종 모터 등 기계 장비를 선박에서 분리해서 공장으로 가져와서 분해하여 상세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부식되고 녹이 발생한 부품을 교환하고 최대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잠시만 손상 상태를 보고 가실까요? 찢어지고 찌그러진 손상 외판도 잘라서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네요. 형님들이 한쪽에서는 손상 철판을 자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철판을 잘라낸 모양에 맞게 가공하고 용접하여 잘라낸 부위에 붙이고 있습니다. 손상 범위가 워낙 넓어서 대부분의 외부 손상 철판은 잘라낸 뒤에 새로운 철판을 붙여 수리하고 주기관 등도 수리가 완료되면 기관실에 재설치하여 수리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체된 외부 철판에는 부식이나 해양생물 방지 등을 위해 페인트를 칠하고 마무리 되겠네요. 선박의 외부에 바르는 페인트는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청도료와 해양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방호도료가 있는데 방호도료를 발라도 해양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산업의 역군인 우리 형님들의 파이팅 넘치는 수리 작업 모습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인테리어 하고 계시네요. 손상 부위 수리하고 페인트까지 다시 칠하고 나니 엄청 예뻐졌습니다. 하긴 완전히 새로 만드는 수준의 수리 작업이긴 했습니다. 작업선이 예뻐진 자신의 모습에 완전 만족할 듯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리도 완료되었으니 이제 이 조선소도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날씨도 좋고 저 멀리 용두산 공원의 부산타워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선 그 식당이 가격 대비 음식이 괜찮아 아쉬운 마음에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들립니다.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고등어 조림은 언제나 옳죠. 마침 수리조선소가 깡깡이 예술마을 안에 있어 잠시 함께 보실까요? 깡깡이 예술마을은 특별히 새롭게 조성된 관광지는 아니고 여기 일대가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로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해 깡깡이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선박도 조선소도 워낙 대형화되어 지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들의 수리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여러 소규모의 수리업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로 인기도 없고 올드하고 아날로그 느낌의 산업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아직도 저변에서 한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런 제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며 요즘에는 이런 장소 만나기 쉽지 않으니 혹시 시간여행을 원하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자갈치 시장을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자갈치 시장과 남포동 쪽을 바라보기도 좋습니다. 이제 바로 영선동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깡깡이 예술마을에서는 비교적 가까워서 걸어서도 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부산에 무슨 마을이 제법 많네요. 깡깡이 마을, 감천문화마을 등등. 흰여울 문화마을은 바다 바로 앞의 가파른 산비탈에 형성된 주택가가 독특한 풍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조성된 일종의 산책로 혹은 관광지 같은데 지금은 인지도가 제법 높은 유명 관광지가 된 듯합니다.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절벽 비슷한 곳에 조성되어 있는 마을을 천천히 크게 한번 돌아도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될 듯합니다. 산책로 시작점은 영선동 반도 보라 아파트 옆에 있는 전령해안 산책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긴 주차장도 있네요. 여기에서 바다 옆으로 조성된 산책길을 쭉 가다 보면 저 옆으로 송도 케이블카도 보이고 부산항으로 접안을 위해 투표 대기 중인 많은 선박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산책길의 끝에는 동굴 같은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안에도 이것저것 볼거리를 만들어 놨네요. 터널을 지나면 넓은 자갈밭이 나옵니다. 저기 옆에 소위 해녀촌이 있고 회나 해산물 등 음식을 난전에서 판다고 하던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전 바다 좀 바라보다가 위로 돌아 올라가고 곧 마을 진입로가 나옵니다. 옆으로 바다를 보면서 마을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많은 집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정말 집 문만 열면 바로 바다이긴 하네요.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집들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이나 음료 혹은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일종의 직장 같은, 여기로 출근해서 일하고 돈 벌어서 퇴근은 살기 편한 신축 아파트로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닐까요? 어쨌든 여기 한 번쯤 둘러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변호인 등 영화도 몇 편 여기에서 촬영됐다고 하네요. 눈앞이 바로 바다라 어느 카페를 들어가도 바다를 조망하며 차 한잔 할 수 있고 그네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탈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여기 바다를 바로 바라보며 벽에 기대서 먹는 라면은 정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네요. 라면은 언제나 오른데 거기에다 이런 경치까지 더해진다면 PC방 라면보다 맛날 것 같은 느낌? 저 멀리 남항대교와 송도 케이블카의 모습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